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이종유입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탄핵 표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 탄핵을 이끌고 만들어낸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손에 뽑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쫓겨나는 형국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의미와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전주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기만 전북 시국회의 상황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 됐습니다. 김 교수님, 네. 탄핵 가결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234표로 네, 좀 국민의 뜻보다는 조금 낮지만 압도적인 표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예가 추락됐던 것을 명예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얘기하면 세계 수출이 6위나 됐고 네. 5대 제조업이 강국이었고 네. 그다음에 세계 약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돼서 예. 또 K-팝인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한국인들에 대한 자존심이 좀 올라가던 차제에 박근혜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오늘 이 무당 국가가 됐고 무당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우스운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190만 그다음에 232만이 모이면서 거기에서 쓰레기 하나가 나오지도 않고 폭력 사태가 하나 나오지 않고 또 문화의 행사로 없고 세계에서 오직 하면은 이거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라. 그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또 그래서 이제는 명예를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송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재정착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한 결정이었다 생각이 예. 들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승리가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탄핵 결정에 국민들이 예. 처음에는 약 70%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했다가 3주 전에 73%에서 75%, 78% 그리고 직전에 지금 81% 국민이 여론조사에 네, 갤럽 여론조사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국회에서 통과된 234표는 300석에 전부 합치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국민의 의견과 같이 갔다. 예. 근데 처음에 볼 적엔 예. 국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정치권의 의견이 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예. 따져보니까 정치권이 국민의 의견을 잘 존중해줬다. 예.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만 실장님, 네, 예, 촛불 집회 쭉 이끌어 오셨는데요. 네, 탄핵 가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의미는 이제 앞에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심정일까? 예. 지금 예. 이 탄핵 가결의 234표 예. 가결을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라고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주권자로서 정치권을 압박해서 탄핵을 가결시켰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짐작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실 탄핵을 헌법적 절차로 보고 탄핵을 하라고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네. 즉각 퇴진해라. 예. 즉각 퇴진의 입장에서 그냥 탄핵도 해라 이런 예.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행위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이번 탄핵의 가결을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약간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도 또 나오겠지만 그런 뭐 절차에 대한 문제보다는 심정적으로 네. 그런 어떤 심정들이 훨씬 더 지금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촛불 민심,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요. 예. 이번 탄핵 가결로 해서 국민이 승리했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지 대통령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날 때까지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심정은 이런 것 같아요. 하루도 예.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다. 네. 즉각 하야하라 했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이걸로 정치권이 온갖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TV를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이 이런 민심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230표, 34표 놀라운 표입니다. 근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가 있었고 230만 이상의 촛불이 타오르고 이런 과정이 와서 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234표라는 게 적지 않은 수지만 결국에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담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고충을 졌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퇴진한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남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해보고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예. 그 찬성표가 234표입니다. 반대는 56표. 송 교수님 보시기에 좀 예, 저는 김남규 위원장님께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예.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예.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물론 이제 큰 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렇게 좀 덜 흡족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예. 정치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죠.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대표를 뽑아서 보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 그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항상 그게 제대로 잘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과 민중의 마음과 대표의 마음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저는 근접했다고 저는 보고 네. 그것이 왜 처음부터도 그렇게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예. 많은 정치인들이 반성하면서 그걸 민중의 마음이 민심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따라왔다. 예.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이제 새로운 걸음을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투표하기 전까지도 이게 얼마나 될까. 예. 사실 뭐 그랬잖아요. 뭐 투표가 뭐 가결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결이 될 거라고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200표 조금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표가 나와서 정치권이 그래도 민심을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그 당초 이제 탄핵을 가결하려면 새누리당에서 28표만 오면은 네. 탄핵이 가결이 되는 네. 정도수가 그렇죠. 됐는데요. 234표가 됐습니다. 이 의미는 김 교수님 어떻게? 저는 62표가 적어도 예.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찬성표를 덧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뭐 반대가 56표니까 새누리당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친박계 몰락이 올 거고 뭐 이정현, 서청원,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조원진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몰락,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출당 이런 것이 이제 아마 TK나 PK 쪽에서 민심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이제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들의 부각이 되고 아마 당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가결이 안 됐으면 이제 비박계의 몰락, 그다음에 이제 아주 답답한 그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갈 텐데 네. 이제 비박계들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네. 당내에서의 위치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야권에서는 이제 탄핵 선곡으로 인해서 전국 주도권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당을 중심으로 나가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서 또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또 한교안 그런 그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민운동과 함께
이것이 새로운 운동이 상당히 탄력을 받으면서 대결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친박의 아마 몰락이 확실하게 돼서 새로운 정치적인 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하나 좀 덧붙이자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그동안 행정부에서 이제 입법부로 오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네. 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친박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을 거의 무조건 옹호했던 이런 세력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예. 오히려 좀 우리 사회 건전한 보수라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비박 세력들이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국회에서 그 야당들과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또 정의당과 합쳐서 이제 정말 국민들 마음에만 이런 정치를 펴나가서 이게 이제 앞으로도나 이게 더 정치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정말 이제 헌재까지 가서 이렇게 결과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한다면 중요한 정치 실험 기간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유기만 실장님, 네. 그 촛불 민심을 이렇게 쭉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입니다. 네. 그 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조사는 뭐 80%를 넘는 것 같고요. 234표라는 이 국회에서 나온 이 찬성의 표, 이건 어떻게 네.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일단 결과에 대한 해석보다는 탄핵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좀 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이 사건이 터지고 실제로 사실 정치권에서는 거국 내강이라든지 수습책 내놓기에 급급했어요. 예. 이게 무슨 협상의 여지로. 근데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불리를 당리당략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예, 예. 근데 이제 갈수록 정말 퇴진 요구, 새누리당 해체의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사실 네. 탄핵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이 이제 정치권에 넘어갔는데 지금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예. 이제까지 탄핵까지 온 그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럼요. 예. 헛발질할 때마다 국민들이 제대로 방향 잡아줬습니다. 이 공 저는 야당에서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 그냥 오히려 그래서 81% 이제 235표, 4표 많이 나왔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사실 실제로 2004년에도 뭐 70%가 넘는 그 탄핵 가결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81%의 정도라면 정말 이 민의에 따르자면 예.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구에 물어봐야죠. 그렇게 예. 치자면 234표는 정말 최소한. 예, 최소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이 이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박정희 시대의 정치는 그 보스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두머리. 당 자체가 한문은 무리당자거든요, 이게. 네. 무리당자인데 그래서 우두머리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유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유정이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4.13 총선에서.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스를 누구로 봐야 하냐 국민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도 보스를 자기한테 공천을 해준 사람으로 보는 그런 전 근대적인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말하자면 비서실장으로서 딱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해야 한단 말이지. 나이가 80이 다 된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 한번 안고 최순실을 지금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어저께 내내 하루 종일 그저께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국민들이 막 이렇게 우라통이 막 팍팍 끌어오르고 예. 아마 혈압 환자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이번에. 예. 이래서 이런 게 이제 우두머리가 누구냐? 예. 국민이다.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정치인들이 좀 아마 배웠지 않은 기간이지 않는가. 정치인들 학습 기간이었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려요. 아까 제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 탄핵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정치권 끌려간 거죠. 국민들의 촛불 민심에. 예. 확인됐어요.
의회에서 투표로 민심을 확인해 줬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촛불로 그렇게 민심을 확인시켜줬고 탄핵까지 가결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헌재 결정 남아있죠. 특검 남아있죠. 국조 진행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증인들 나와가지고 다 거짓말하고 있고. 거짓말. 예. 그런데 이런 과정 국민의 마음이 과연 풀려졌겠네.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있고 세월호 참사 7시간 이거 다 해결되지 않고 예. 만약에 야당 쪽에서 뭐 야당끼리 무슨 내년 대권 경쟁을 놓고 여러 가지 로드맵을 설정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 예. 이거 234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234표로 응답을 했다면 그만큼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요. 예. 우리 역사를 보면 4.19 때 4.19 혁명이 있었지만 박정희가 들어섰어요. 그 결과. 예. 그러죠? 예. 박정희가 죽고 80년 민주화의 봄을 맞이했지만 다시 신군부 전두환이 들어왔습니다. 예. 87년 6월 항쟁 전두환 신군부 세력 몰아내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노태우가 6.29 선언하고 노태우가 들어섰습니다. 네. 그 뒤로 3당 합당 이후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자, 시민들은 이런 민주주의를 외치고 거리 나와서 희생하고 싸웠지만 권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권력에 들어섬으로 해서 이런 민의와 민주주의 외침이 왜곡되어 온 역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탄핵 234표가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도 남아있지만 이 국정농단, 헌법 유린을 얼마만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느냐가 바로 우리 사회의 정치, 예.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요. 공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왔다. 하지만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지금 다소 부진하고 미진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예. 저도 이제 234표라는 게 결국 가볍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나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이제 다시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될 때 같아요. 예. 그러나 다행히 신발끈을 다시 묶는데 그나마 좋은 운동화를 하나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 네. 잘 뛰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탄핵이 있기 전에 네. 이정현 그 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 가결되기 사흘 전에 이야기를 한 건데 탄핵 가결되면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예. 담담히 갈 각오가 되어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탄핵이 가결되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싸움이 지금. 네. 안 끝났죠? 네. 그러니까 전혀 안 끝나죠.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다행히 그나마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이번에 그 탄핵 그 국회에서 표결할 적에 만약에 200한 두세 표로 이렇게 가결됐을 경우에는 참 네. 어려운 싸움이 되겠다. 근데 그나마 국민의 힘을 정치권이 좀 받아들여서 234표라는 이런 표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 조금 이제 다음 싸움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저물지 않았나. 그런데 아까 저도 이야기한 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시민의 힘, 이거에 의해서 정치권이 끌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의 힘, 그 시민의 에너지가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계속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다시 공고화될 때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번에 한 6주에 관한 6주 동안 계속된 네. 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 네. 네. 그래서 이 힘을 다 힘을 합쳐서 일단 무슨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일단 이 잘못된 이 정권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쏟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려스럽게도 어젠가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런 보도를 하나 했어요. 한국에서 이게 다 되고 야당이 분열해서 문과 안이 분열돼서 반기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거죠. 방금 우리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저는 시민들의 큰 에너지고 힘이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정치권을 아주 표초리를 네. 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성기도 교수님 얘기는 뭐 대권 넘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국 내각을 하자고 그러더니 못 온다. 그다음에 갑자기 영수회담을 한다. 뭐 총리를 추천하니까 못 네. 오고 이런 갈짓자 행보를 보인 것은 야권의 명백한 이번에 전략적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일요일 날 오후에 어제 보도에 된 거면 일요일 날 오후에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이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은 그것이 월요일 날 말하자면 내각 그게 이 얘기하고 그걸 전부 이상하게 그게 자료가 나오는 지금도 모든 이제 회의 자료가 나오는데 그거 다 적더라고. 그래서 저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저걸 대통령이 얘기하면 적냐. 많은 우리가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네. 이 국민들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진상규명을 해라.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진상규명을 해라. 네. 너 김기춘이 너 잘못했으면 너 직무유기로 구속해라. 구속당해라. 네. 너 우병우 너 직무유기 했으면 너도 진역하라. 이거예요. 먼저 진상규명을 해라. 진상규명을 안 하니까 그러고 두 번째 너희들 죄 졌으면 처벌 당해라. 왜 우리 국민들은 저 운전면허 한 번만 위반하면은 훈장도 안 주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하면 벌금 몇백만 원 물리고 죄인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그 국가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쓰는데 예. 너희들 왜 죄를 안 짓냐. 이 분노에 국민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헌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민주당이 대통령 되거든 무슨 뭐 저기 국민의당이 되더니 뭐 반기문이 되더니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깨끗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서 그때 봐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 제도화에 사겠다. 저는 국민의 진심이 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뭐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아니고 그런 관심 없어요. 지금 예. 저는 볼 때. 덧붙이자면은 이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이제 즉각 퇴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네. 그냥 단순해요. 아주 단순 명료한 게 이 국민들의 지금의 요구인데 예. 이제 탄핵 가결 후가 저는 그래서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탄핵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였거든요. 예. 즉각 퇴진의 차원에서.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탄핵 가결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새누리당도 입장을 내라. 우리는 즉각 퇴진인데 그랬더니 탄핵하겠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줘라. 이런 답변을 우리는 새누리당 비박계라든가 예. 다른 그 야권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탄핵 이제 가결된 후 지금부터 야당이 이 지금 즉각 퇴진이라고 하는 이 정말 국민의 한 마음에 어떻게 복무할까를 좀 더 이렇게 보면서 진상 규명이라든지 여소야대에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 아파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들이 실제로 야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이제 힘 이것이 여전히 야권을 계속 강제하고 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거의 뭐 예, 동일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시민들이 계속 이제 그 어떤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라고는 제일 가장 큰 본보기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메시지 보낸 건들이 많잖아요. 예. 뭐 그 어떤 분들은 뭐 수만 건을 받은 분도 있고 최소한 뭐 몇천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를 바꾼 의원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저도 전화번호 바뀌었다는 뭐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면 참 그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 행동이 유권자들의 행동이. 내가 언제 어디서 만났던 동네 주민 누구입니다. 나 어디 가게 누구고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냄으로 해서 굉장히 그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표 나온 곳에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고 하지만 촛불로 상징되는 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사실은 이번 탄핵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세 분 다 말씀하셨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등의 그 촛불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구체적인 형태로 거리에서 촛불도 들지만 여러 가지 행동 양식으로 더 진보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이 이번 궁극의 지향점, 궁극의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퇴진, 대통령의 하야인데요. 234표라는 의미를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야권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총리 동반 사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이것들을 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지금 이제 저는 뭐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 이번 주가 아마 하야를 그냥 선언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헌재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예. 만약에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근데 예. 그분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거라고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끝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국회법 제134조에 보면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소추 의결 했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송달하게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논란이 조금 되는 부분인데 탄핵 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명권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국무총리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탄핵 소추되면은 해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예. 사직을 하게 되면 사임을 예. 하게 되면은 예. 그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국민을 위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최순실이라도 만나서 이야기 좀 예. 나눠보든가. 김 교수님, 이게 예, 이제 그 공식적인 남아있는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이제, 또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런 시민사회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황교안 체제와 나머지 그 공무원까지 전부 물러나라 했을 때는 이제 잘못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이끌든 네.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런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이렇게 압도적인 가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표를.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람을 고를 때 보면 저게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그때 누구누구의 세력에 의해서 개입됐는가 이거 정말로 밝혀야 되는 내막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국민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압도적 가결을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좀 더 빨리 노무현 대통령 때 6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빨리 가결을 내려주고 5개 항목을 오늘 적시를 해서 김관영 의원이 제안 설명서 하는 걸 봤는데 그중에서 2가지 것만 단 1가지 것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탄핵을 80%를 말하자면 찬성하는 때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그때가 81%였어요. 예. 이게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 예.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예. 국민의 뜻에 반대하게 정치인들이 했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뜻에 찬성해서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좀 조기 결론을 내려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김관영 의원이 예. 그 11개항 헌법 위배 사항 또 무슨 뭐 3개항 법률 위배 사항 14가지를 지금 이제 그랬던가요? 44장 4페이지에 걸쳐서 썼거든요. 예. 문제가요. 예. 그중에서 헌재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두 개 뽑아갖고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예. 결국은 다 이걸 읽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게 물리적으로. 6개월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6개월도 하고. 그 세월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사실 6개월 더 지나서 더 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예. 그 규정된 건 아니니까. 예. 만약에 그 헌재에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1월 31일 날 지금 헌재 소장이 지금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황교안 그 직무대행이 그거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헌재 재판관 임기가 6년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인사 조치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리고 3월 31일 날 또 한 명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이제 7명 남는 거예요. 근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234표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헌재에도 굉장한 압력이 돼요. 헌재가 기본적으로 법률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예. 근데 우리 자꾸 이제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형법이나 이거는 대법원이나 이쪽 가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234표는 중요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의 힘, 시민의 에너지가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 좀 더 나가면요. 예.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는 신호다. 예. 즉,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법리적 논쟁이나 절차나 기간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답을 못 내릴 정도예요. 예. 즉, 이 폭발하는 민심,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 정치인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걸 받아 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각도 동반 사퇴해야 된다. 네. 이번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자다, 부역자다라고 하는 민심이 있습니다. 많죠. 법리적으로 이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사퇴를 할 것인가 말 것 이렇게 주장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법 체계상 여러 가지가 이걸 소화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헌재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내용이 맞느냐 적느냐의 문제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민심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한다고 하면 내용이 많고 적음, 기간이 길고 짧음이 아니라 판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리 계산을 저리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유로 드는 게 내용이 많으니 사유가 어쩌니 증거가 필요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민심의 향방을 분명히 받아 안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나를 세서라도 빨리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은 줄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번 촛불 민심이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시스템부터 과거에 저는 지금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이 민심에 나타난 이 사회 시스템의 개혁의 문제를 좀 마음속에 담아서 이런 것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리스가 방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리스가 유럽에 말하자면 문제화가 된 거예요. 네. 그 좋은 역사적인 나라가. 우리 사회도 보면 이제 경제는 양극화, 비정규직이 문제로 한 발짝도 못 나가죠. 네. 통일은 종북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나가고 기득권제 유지하죠. 대일 외교에서 군력 외교로 이제 이미 끝났죠. 그다음에 중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하고 이게 담싸하게 됐죠. 네. 미국하고는 손 놓고 있고 말하자면 거기다가 군사작전권 다 줬죠.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이제 저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촛불이 230만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 속에 많은 것이 놓여 있고 다 요즘에는 이번에 종편이나 이런 텔레비전에서 그걸 생중계를 해줌으로써 전부 거기에 앉아서 수천만이 그걸 보고 다 동의를 해요. 이번에 옛날에 200만, 100만이 모였던 것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네. 많은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해줘가지고 그게 전체 국민들이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천만이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미국의 덴버 대학의 에리카라는 교수가 3.5%가 모이면 성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집회하는데. 네. 근데 그것을 평화적으로 했을 때는 더 성공률이 2배나 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은 몇백만이 모이다 그게 아니라 몇천만이 앉아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원하고 또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이걸 응원을 해서 이 문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정말로 좀 조심스럽게 네. 시민사회단체도 대안 중심으로 또는 정치권에서도 대안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제 재벌들의 어떤 사명이 저는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보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리고 경제 발전을 리딩했던 것은 공을 인정하나 이제 와서는 재벌들에 대해서 역할과 사명이 좀 다시 조절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표출된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된다.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기만 실장님, 헌법재판소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어쨌거나 민주주의를 작동하기 위한 장치나 원리로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그럴 텐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촛불 민심은 이미 결론을 낸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 6개월이다, 3개월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시고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아까도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즉각 퇴진. 그러니까 예. 이러한 그 오늘의 결과를 예. 정말 그 교수님 말씀처럼 수용해서 즉각 하야를 선언하는 게 가장 예. 깨끗하고 정말 온 국민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티는 거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그렇게 버티는 걸까? 예. 아니면 시간을 끌어서 뭔가 더 감추려고 하고 그 어떤 정말 그런 어떤 음모들이 또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예. 봅니다. 예. 그래서 헌재의 결정 과정을 보느냐 안 보느냐보다 이 지금의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예.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상 거기에 관여했던 것들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예. 뿌리를 뽑아가는 활동이 힘을 받으려면 예. 저는 여전히 즉각 퇴진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모토 하나로 시민들, 정치권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여전히. 예. 그래야 진상 규명도 철저히 되고 예. 그 꼼수, 그 시간 벌려고 하는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헌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 사실 저희들 바람이 한 달 안에 해준다고 하면 기다려 볼만 하죠. 근데 네. 지금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고 진짜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흘려요. 4월 뭐 180일이 넘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저는 헌재를 바라보고 지금 앞으로 향후 정국을 논의할 수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힘으로 즉각 퇴진이라고 요구하고 헌재도 그러면 국민의 뜻에 받아서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을 때 그래 그러면 한번 내봐 하고 이 탄핵처럼 우리가 촛불의 힘으로 지켜보는 거지 예. 이 헌재를 마치 아까 김남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막 그런 그 뭐 몇 개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번에 국회에서 243표라는 표가 예. 의미하는 게 예. 국민이 탄핵을 원하는 게 81%. 그렇죠. 그리고 그게 78%. 이렇게 되면 예. 80% 되는 국민과 정치권이 지금 당장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야요. 헌재도 그거를 무시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사실 지금 고민이 제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 9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간을 끌기로 하면 네. 시간을 끌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랬을 적에 국민들로부터 빗발치는 그런 그 비난이라든가 그런 뭐 여론의 그 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촛불 집회, 전북 19K 촛불 집회는 계속 됩니까? 네. 내일도 예. 이제 5차 총궐기가 예정되어 있고 예. 퇴진할 때까지 계속 예. 매주 예. 총궐기를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예. 이제 전국적으로 퇴진 행동과 보조를 같이 해서 예. 이제 대규모 전국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예.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한 달여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 촛불에 예. 이제 저희도 예. 그냥 막 체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조금씩 예. 이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모아지고 예. 있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남규 위원장님, 지금 시점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앞으로 뭐 진상규명이나 우리 한국 사회 문제들을 발본색원하자 이런 논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리고 향후 촛불의 방향이랄까요? 촛불의 의미는 어떻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담아왔던 촛불 민심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고 예. 특검도 아직 진상 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담히 가겠다라고 의미가 무서울 정도로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탄핵이 가결된다라고 전제하에서 담담히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건 일정적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담담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 탄핵을 가결해봐라. 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프로그램은 뭔 거니? 저번에 꺼냈다 실패했지만 대권 일정으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에 야당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대선 프레임을 걸어놓고 개헌 프레임이라든지 각종 대선과 관련된 예. 이 프레임을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다시 강조드리지만 국회, 특히 야권이 이런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촛불 민심을 바라보고 전제되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우선해서 가야만 대권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이 가장 그 기초적인 사실. 예. 이것에 충실하는 게 바로 촛불의 민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송 교수님. 예, 다음 주제 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국민들의 이제 촛불 민심으로 촉발이 된 대통령의 퇴진, 탄핵 문제가 쭉 진행되어 오는 동안 저희도 지속적으로 토론했듯이 촛불 민심을 대의민주주의 형태가 충분히 받아 안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고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예. 결국은 정치에서 가장 좋은 게 직접 민주주의겠죠. 예.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의사결정 내리면 제일 좋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영토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대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정치는 그 사람들이 그 주민의 생각을 100% 그대로 잘 반영을 네. 하면 가장 좋은 정치겠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안 이상적인-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가능하면 그 갭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현대 정치에 있어서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좀 완화하려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직접 민주주의 그 제도를 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국민 발의라든가 예. 예를 들면 국민 투표라든가 또 국민 소환제 좀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일단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의 의사를 많이 대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그것이 한번 폭발하는 게 한 30년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도 보면 해방 이후에 1960년에 예. 4.19 의거가 있었단 말이죠. 예. 4.19 혁명을 통해서 말하자면 민심이 새롭게 그 정치권을 물갈이 한번 싹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박정희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걸 다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와갖고 또 한 30년 지난 다음에 87년에 6월 항쟁이라는 걸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민심을 격하게 드러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후에 말하자면 노태우가 들어와서 노태우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예. 결국은 야당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87년부터 또 30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우리 사회가 한 30년쯤 가면은 네. 이 정치권들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국민들 생각을 자꾸 잃어버리는구나.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화가 이제 끌어올라갔고 예. 다시 왔다. 근데 사실은 30년이 돼서 그때 했을 적에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갔으면 예. 마무리를 잘 했더라면 그렇게 국민들이 다시 안 나와도 됐는데 예. 그걸 제대로 못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예. 이번에 그 촛불이 230만이 나오는 그 촛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그 탄핵이 234명의 탄핵이 이런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이번 기회에는 정말 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 과거 정리를 잘 하고 가면은 다음번 30년 후에는 이런 일 없이 2046년이 되나요? 그러면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다시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 정말 좀 그러니까 질적 성장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질적 성장으로 민주주의를 재공고화시키는 예. 이런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촛불 방금 고생을 했다. 저도 이제 11월 26일 날 거기를 가서 예. 전주에 예. 예. 갔는데
추워요. 예. 그날 또 비가 왔으니까 안 올 줄 알고 저도 한번 갔어요. 예. 일부러. 예, 오늘 비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도 한 사람이라도 못하자.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이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통 갖고 이렇게 주웠어요. 예. 이런 것에 끝까지 갈 수는 없고 이 촛불에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전에같이 무슨 개헌을 헌해 못 하네, 뭐 영수회담을 헌해 못 하네, 네. 뭐 거국 내각을 헌해 못 하네 이런 행보를 이제 보이지 말고 예. 정말로 대안을 내는 이제 정치인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정치인들이 할 일은 각 정파에서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자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편은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토론을 해서 제시를 해야 하고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그거 이외에는요 뭐 시민들이 탄핵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서 즉각 물러나라. 예. 이런 얘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정치인들이 이제 좀 대안을 이 나라를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이 엄중한 강대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해야 나가는 문제를 예. 정말로 주로 어떤 외교적인 그런 수사를 쓰지 않고라도 진솔하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것인가, 예. 어떻게 해야 21세기의 주변 국가에서 생존할 것인가 이런 로드맵을 경제를 이런 것을 제시하는 그런 좀 정당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것을 이번에 그 촛불 전국에서 여하튼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정말로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지금 이후부터 각 정파에서는 대안을 내놓는 정당으로 거듭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 뭐 언론의 문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의 문제 역시 그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보조 장치일 텐데 전혀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언론이 독립적이지 못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영방송 같은 경우도 다 정부가 개입해 있고 청와대 입김이 예. 다 통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부터 또 이제 시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광고 문제라든지 예. 이런과 연결된 그 핵심 고리에 정치 권력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이걸 미끼로 해서 다 언론을 장악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어쨌든 우리 사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뭐 언론 문제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정권 교체를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저는 뭐 개헌이나 대선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직접 대의민주주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소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전방위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정치 시스템 안에서는 뭐 기본적인 요건을 보면 저는 심판이 좀 더 쉽게 가능한 예. 그게 뭐 소환제일 수도 있고 예.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예.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투표의 수라고 할까요? 표심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승자 독식 1등만 뽑는 거잖아요. 예. 그 국회의원 선거마다 1,000만 표의 사표가 발생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는 51대 49, 51대 49잖아요. 예. 51%를 얻은 상태에서 49%의 국민의 의사가 다 무시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등등을 포함해서 시스템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런 걸 고쳐가면서 전체 정치 세력이 개조라고 그럴까요? 네. 팔을 완전히 바꿔놓어야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촛불을 통해서 단순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 우리 사회가 향후에 예.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이 끓은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렇고 촛불 현장에서도 그렇고 대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패널분들 이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장님, 이번 사태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2016년은 촛불 시민의 명예혁명이라고 할까요? 세계사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민의 힘을 보여주셨고요. 네. 87년 체제 이후를 국민주권이라고 하면 이제 2016년 촛불을 통해서 시민주권 시대를 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맞는 사회를 이제 촛불 어떤 민심을 받들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기만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항쟁의 기념일이 있잖아요. 예. 5.18, 60. 이 항쟁의 지금 기념일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네.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예. 그런데 저는 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날이 그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날이 오기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다시 여러 가지 오늘 나온 과제들도 함께 논의해 가면서 정말 같이 성숙해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기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게 결국은 정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작동했던 한 3년의 기간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밝혀졌을 적에 온 국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황당해하고 황망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탄핵을 함으로써 국민이 그나마 전혀 정말 절망한 상태에서 희망의 불씨 하나를 본 것 같아요, 이제. 예. 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이게 뭐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간다고 내가 군부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가면 나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앞으로 좀 더 기간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저는 시민들의 이러한 열망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한번 희망해 봅니다. 예. 김종국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직접 민주주의가 이 시대에 가능한가 하는 화두를 던졌다고 봐요.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에서 정당들이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 정당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늘 대안을 제시하고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대안만 제시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그 희망의 불씨를 저는 이번에 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주는 의미와 향후 파장 그리고 탄핵을 이끈 국민적 저항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국정농단과 권력의 사유와 그리고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과 대통령 그 자신의 자질 문제 등 이번 사태는 끝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고 국민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실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촛불 집회에 이은 탄핵안 가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실제로 구현되고 또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향후 조기 대선과 정계 개편 등 파장이 예상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는 항상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정신이 자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